충격 실어 50년 해로한 남편이 5천만 원을 몰래?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73살입니다. 남편 박영수는 75살이고요. 우리 부부는 1975년에 결혼해서 거의 5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요, 작년 여름에 우리 가족한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려요.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우리 부부는 서울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살아요. 평생을 검소하게 살면서 모은 집이에요. 정말 힘들게 모았어요. 자식 새 키우면서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옷도 백화점 세일할 때만 사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강남에 집 한 채 장만한 거예요. 우리 자식들요? 첫째 딸 미경이는 45살인데 강남에서 학원을 해요. 꽤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둘째 아들 민수는 43살. 대기업 부장이에요. 연봉도 괜찮아요. 막내딸 지영이는 40살인데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해요. 다들 출가해서 각자 잘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남편이랑 둘이 조용히 평화롭게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 여름이었어요. 2024년 여름, 그날따라 남편이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정기검진이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매년 하는 건데. 근데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왔는데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한참 있다가 말하더라고요. 치매래. 초기 치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치매. 우리 남편이?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지금 당장은 일상생활에 큰 문제 없는데 앞으로 재산 관리 같은 중요한 결정할 때는 가족들이랑 상의하라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 건강도 걱정이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돈 문제예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요. 이 강남 아파트가 시가로 20억 정도 되고요. 예금이 3억 원 있어요. 총 23억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에요. 근데 남편이 치매라니. 혹시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이미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남편 핸드폰이 식탁 위에 있더라고요. 저는 평생 남편 핸드폰 본 적 없어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문자 알림이 딱 뜨는 거예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영수 오빠, 오늘 저녁 7시에 명동에서 만나요. 약속 잊지 않으셨죠? 75살 먹은 우리 남편한테 누가 오빠래요? 그것도 하트까지 붙여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설마 우리 남편이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근데 자꾸만 의심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외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만난다고.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73살 먹은 할머니가 남편 미행을 했어요.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남편을 몰래 따라갔죠. 명동까지. 남편은 명동역에서 내려서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몰래 따라 들어갔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리고 제가 본 건 세상에 남편이 한 여자랑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4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요. 둘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짓던 그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50년을 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일단 더 확인해보자. 정확히 알아보자. 집에 돌아와서요. 저는 남편 서재로 갔어요. 통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명의로 된 통장 전부 다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거래 내역을 보는데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6개월 동안요. 정체 모를 여자한테 송금한 내역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다 합쳐보니까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평생 아껴가면서 모은 돈 5천만 원을
그 여자한테 보낸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진짜구나. 우리 남편이 정말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제가 소리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5천만 원을 그 여자한테 준 게 대체 뭐예요? 남편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아니야, 여보. 오해야. 진짜 오해라니까. 그 사람은 그냥 힘든 상황에 있어서 내가 도와준 거야. 도와줘요. 5천만 원을 나를 바보로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날 밤 엄청 싸웠어요. 50년 살면서 그렇게 싸운 적이 없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바로 결심했어요. 애들한테 얘기해야겠다. 혼자서는 못 견디겠다. 저는 세 자녀한테 다 연락했어요. 너희들 다 모여라. 급한 일이 생겼다. 애들이 다 모였어요. 표정들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애들아, 너희 아버지가 밖에 여자가 있어. 그것도 돈까지 주고 있더라. 5천만 원이나. 첫째 미경이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엄마, 그래서 얼마나 나갔는데요? 정확히 우리 재산에서 얼마나 빠져나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재산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둘째 민수는 화가 났는지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미쳤어. 75살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야. 치매라더니. 진짜 정신이 나가셨네. 막내 지영이만 좀 달랐어요. 오빠, 언니, 잠깐만요. 근데 아빠가 치매 진단 받으셨잖아요. 혹시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더 큰일이잖아. 미경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지금 당장 조치 취하셔야 해요. 통장부터 정리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된 거 전부 엄마 명의로 옮기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증여하세요. 그때였어요.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돈이 필요해. 회사 생활도 힘들고 부모님 재산 중에서 내 몫은 미리 받아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미경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 지금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상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넌 아들이잖아. 평생 부모님한테 얼마나 더 받았는데. 대학 등록금도 내 것만 전액 대줬고 결혼할 때도 집 사주셨잖아. 누나는 학원 사업 시작할 때 3천만 원 받았잖아. 그게 집값이랑 비교가 돼. 제 눈앞에서요. 제 자식들이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애들을 어떻게 키운 거지. 너무 슬프고 창피했어요. 결국 미경이가 말했어요. 어쨌든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성년후견인 신청해야 해요. 법적으로 재산 관리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성년후견인을 신청한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지만 남편이 5천만 원을 빼돌린 게 사실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가족회의가 끝났어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와요. 제가 이거 알았을 때 진짜 소름이 쫙 돋았어요. 남편의 모든 재산을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 있는 서류들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민수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낡은 수첩이었어요. 남편이 손으로 직접 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2024년 7월 혜진이한테 100만 원 보냄. 병원비 보태라고. 2024년 6월 혜진이한테 200만 원 보냄. 생활비. 그리고 그 밑에 30년 전 내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 혜진이가 대신 책임져줬다. 나는 그 덕분에 명예퇴직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외도가 아니었어요. 은인이었던 거예요. 지영이가 그 혜진이란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30년 전 남편이 회사에서 큰 실수로 해고될 뻔했을 때요.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김혜진 씨가 자기가 했다고 뒤집었었대요. 그래서 김혜진 씨가 회사를 그만뒀고 남편은 명예퇴직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때 해고당했으면요. 퇴직금도 못 받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강남 아파트도 3억 재산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동창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김혜진 씨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대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본인은 암 투병 중이고 남편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그래서 몰래 치료비랑 생활비를 보내드린 거였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했냐고요. 남편 수첩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말하면 반대할 것 같다. 아내한테 말하면 오해할까봐 무섭다. 그냥 내 용돈에서 조금씩. 그 글을 읽고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지영이도 울었어요. 근데요, 미경이하고 민수는요, 여전히 냉정했어요. 그래도 가족 몰래 5천만 원을 쓰신 건 문제예요. 이제 아버지는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미경아, 민수야, 너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버지가 은혜를 갚으신 건데 엄마도 이제 정신 차리세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 재산 지켜야죠. 저는 그때 느꼈어요.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구나. 결국 미경이 주도로 성년 후견인 신청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지영이는 반대했지만 다수결로 밀렸죠. 그리고 모든 재산 서류를 정리하던 중에 진짜 반전이 나왔어요. 이건 진짜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영이가 이상한 통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인데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어요. 엄마, 이 통장 아세요? 뭐, 나는 이런 통장 만든 적 없는데. 통장을 열어봤는데 세상에 잔액이 2억 4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거래 내역을 쭉 살펴봤어요. 20년 전부터요. 매달 100만 원씩 입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그리고 통장 메모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당신 노후 병원비, 당신 요양원비, 당신 여행자금, 당신 용돈. 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여보, 당신이 20년 동안 나 몰래 남편이 20년 동안요. 자기 용돈을 아껴가면서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해온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아프거나 혼자 남았을 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서류를 더 뒤지다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유언장이라고 쓰여 있는 봉투. 남편이 치매 진단받고 나서 작성한 유언장이었어요. 미경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 박영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을 남긴다. 먼저 나의 아내에게 여보, 미안하오. 평생 고생만 시켰소. 당신이 먹고 싶다는 것도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입고 싶다는 옷도 사주지 못했소.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50년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소.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만나고 싶소. 이 집과 모든 재산은 당신 명의로 하오. 당신이 편하게 쓰시오. 그리고 세 자녀들에게 미경아, 민수야, 지영아, 너희를 키우느라 부족한 게 많았을 거다. 아빠가 미안하다.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늙어서 깨달은 게 있다.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 건강보다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 너희 엄마를 잘 모셔다오. 그게 아빠한테 제일 큰 효도다. 2024년 9월. 박영수. 미경이가 그 유언장을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는 아예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했어요. 아버지, 저는 자식도 아니었어요. 재산만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는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어요. 남편이 세 자녀를 다 안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아빠가 너희한테 충분히 해주지 못했어. 너희도 각자 힘든 것을 아빠가 몰랐구나. 이제라도 서로 이해하고 살자. 저도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그날 우리 집 거실은 온통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이후로요.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밥 먹어요. 빠짐없이요. 애들은 더 이상 재산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저희한테 용돈 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김혜진 씨한테는 제가 직접 전화했어요. 혜진 씨, 제가 몰라봤어요. 우리 남편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지금도 우리 가족은 혜진 씨하고 연락하면서 지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요. 소통이에요. 남편이 처음부터 저한테 사실대로 말했으면 이런 오해 없었을 거예요. 저도 남편한테 좀 더 물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고요. 두 번째,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제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돈이 뭐예요? 가족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세 번째, 부모님 노후 준비예요. 치매는 누구한테나 올 수 있어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미리미리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진짜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20년 동안 몰래 저를 위해 저축한 거.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도요. 가족한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표현하세요. 오늘 당장 배우자한테, 자식들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애들이랑도 자주 만나고요. 여러분도 가족들이랑 진솔한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후회하기 전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괜찮으신가요? 혹시 지금 가족들이랑 소원하신 분 계세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용기 내서 먼저 연락해보세요. 잘 지내? 이 한마디면 돼요. 저도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거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하세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